지금 인권 모략가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박연미의 정체를 까발킨 우리의 편집물 인권 모략국의 꼭두각시 박연미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자 세상 사람들과 언론들에서 박연미의 거짓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은 지놈들의 인권 모략이라는 쪽배가 이미 신동역에 의해 구멍이 뚫렸는데 박연미로 해서 더 큰 파열 구간하고 북인권 보고서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자 아우성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막아보려고 해덤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르수만이나 마이클 커비와 같은 자들은 매일과 같이 인간 쓰레기들을 끌고 여기저기 싸다니며 그 무슨 해명이니 반박이니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 박연미 아버지 박진식의 문제도 계속 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박진식을 비롯해서 박연미 가족의 행적을 더 파헤쳐 보았는데 어물더미는 들출수록 썩은 내가 더 난다고 박연미가 그처럼 애정을 표시하는 아버지 박진식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인신매매 행위에 가담한 반인륜적인 국제 형사범이고 그의 어머니와 친척 등 박연미 일가 족속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추물들이라는 것이 더욱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더러운 족속들 속에서 자라난 박연미가 인간 쓰레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결국 박연미는 인간 오물더미에서 돋아난 독버섯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 오물더미 위에 인권이라는 비단 보자기를 씌워보겠다고 발광하는 모략꾼들이야말로 그 얼마나 가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인가를 세상이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박연미와 그 일가 족속의 추악상을 다시금 파헤치는 이 편지물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초 박연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유나지오 방송과의 회견 시 자기와 어머니, 아버지 3명이 함께 강을 넘어 중국 땅에 당도했으며 그것에 아버지와 거래하던 중국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나왔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더블린 세계 청년 순회자 회의에서는 자기와 어머니 둘만이 도주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과연 어느 말이 맞는지 분간할 새도 없이 박연미는 또다시 오스트랄리아 방송기자 마리앤 졸리와의 회견 시 제 아버지 시체를 야밤중에 산에 자체로 묻었다고 했다가 다른 기자들에게는 시체를 화장하여 재로 처리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였다. 그러더니 더블린 세계 청년 순회자 회의장에서는 또 새벽 3시에 누구도 몰래 혼자서 아버지 시체를 묻었다고 하다가 석 달이 지난 얼마 전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브로커들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고 김희원이라고 하는 탈북자까지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변태적인 취미와 저만큼의 치정관계로 해서 의심하고 물고 뜯으며 변금수기와 니혼한 아버지 박진식의 문제를 비롯해서 박연미가 배다내는 말들은 온통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다. 박연미는 양강도 해산 쪽에서 약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검산리 꽃동지라고 불리우는 산봉우리에 주체 바위가 있으며 거기서 내려다보면 보천군 봉수리와 압록강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 탈북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산에서 보천 쪽으로 난 대도로 금방 좌측에 꽃동지 주체바위라고 불리우는 작은 바위가 있으며 내려다보면 맞은편은 중국 길림성 장백현 과원천이고 압록강대한 저 멀리에는 보천군 봉수리가 아니라 이미 수년 전 해산시로 넘어온 연풍동이 보인다. 여기에 무슨 목숨 걸고 넘어야 할 산이 하나라도 있는가? 박연미가 지난 2월 2일 뉴포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있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가족 사진이라는 것을 보기로 하자. 사진을 함께 찍은 대상과 앉은 각도와 시기가 서로 다른데 아버지의 눈과 코와 입모양은 나무로 깎아놓은 듯 석장의 사진이 꼭 같다. 특히 첫 사진은 중국에서 사망 직전에 찍고 나머지 사진은 아버지가 중국에 금방 나왔을 때 찍었다고 했으니 넉 달이라는 시간차가 있는데도 한 모양 한 번 세이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흙으로 빚은 박진식을 껴안고 사진을 찍었단 말일까?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아버지 독사진에서 얼굴을 따내어 중국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합성하였던 것이다. 너무도 유치하여 더 논할 여지도 없다. 유치원 아이들도 컴퓨터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합성 사진 따위로 누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기에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이미 지난해 12월 12일 기사에서 전 세계가 꼬마 아가씨한테 놀아나고 있다고 야유했고, 이것을 읽은 독자들은 그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모르고 했다면 그냥 바보 멍청이들인 거죠. 알고 했다면 교활한 사기꾼 놈들이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사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옳은 말이다. 13살 때의 몽롱한 기억력과 저급한 지능으로 모략가들이 던져준 돈값을 물자고 하니 이처럼 세상을 웃기는 황당한 거짓말을 두서없이 늘어놓으며 거짓 눈물까지 쥐어짜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 걔 여기서 떠나기 전 해인가 막 울면서 학교 갔다 오는 게 막 울면서 와서 여미야 어라 왜 우니 하니까 하늘에서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돌멩이로 날 때린다 하는 정도의 사고 됐는데 그걸 걔네는 이제니까 10살까지도 어저 못 싸서 계속 포단을 바깥에다 놀댔습니다. 박연미 14살인데 우리 둘째 아이도 14살이고 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할머니 집에 이 작은 아파트 1층에 갔다가 9시 10시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8층 층계 이렇게 탁 올라서는데 그 이렇게 이 층계기 층 유리 있는데 거긴 데서 아니 꼬꾸랑 그 남자 이렇게 있더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랑 올라가다 보니까 옷을 보니까 연미더란기란 말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통쾌하게 웃는단 말.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번 못 보고 아니 어째 그러니 가서 웃는 게 좀 통쾌하게 웃는다고. 너 왜 그러니까 연미 이제 어떤 총각이 자꾸 끌어안고 있는다기란 말 이렇게 야 니 그거 말이야 하니 이제 14살인 게 뭘 알아서 남자를 알아서 그러가니까 아이 이거 막 진짜라고. 이렇듯 태생적으로 부실하고 변태적이며 수치도 모르는 박연미에게 그는 도블린 세계 청년 순회자 회의에서 제 어머니 변금숙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고간꾼에게 강간당하였다고 거침없이 말하였다. 아무리 고간꾼이 제 어머니에게 강제로 몸을 요구한다고 해도 어떻게 딸이 보는 앞에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을 방불하게 그려보여 자기 중원에 충격을 받게 하자는 얕은 수가 아닌지. 또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변금숙만이 할 수 있는 동물적 변태이다. 변금숙은 원래 추잡한 새광이다. 변금숙의 옆집에서 살던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자. 변금숙이는 이제니까 사치를 좋아하고, 예? 그래서 남보다 특이한 거 입어야 되고, 소쿨 저에 가서 소쿨 지도하고는 그 소쿨 지도한 놈하고 눈이 맞아서 소쿨 지도하고는 우리 가만히 있어 보면 대문을 걸면 한번 훌떡 모이 시꺼멓게 넘어떼서 내 문 열어보니까 남자가 들어와서 아 이건 뭐인가 하고 이러니까 이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집에 남편 없는데 왜 이 아닌 밤중에 지금 몇 시길래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오나.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야 너 운명의 아버지한테 내가 특별과업도 받아서 너 좀 그렇게 놀지 말라. 야 너 뭐이 부족해서 네 생활이 뭐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놈아 너무 간섭하지 마. 우미 엄마 우미 아버지 바람 쓰는데, 나라고 못 쓰겠어. 근데 또 갔다 와서 때리고 치고 또 싸움하는데, 박진식인 여기 나와서 싸움하면 또 날 꼭 불러갑니다.
그럼 내 또 떼나가면 또 그놈아 이거 보라고 우리 연미가 말한대 하면 누가 와자고 누가 와서 뭐 잤다 한다고 또 이러면 또 때리고 치고 싸. 그리고 변금숙은 이미 남편 박진식이와 이혼한 상태이다. 여기에 해산시 인민재판소에 2006년 4월 6일 판정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이나 하듯 변금숙이 도주 전 2007년 3월 말 자기의 전 남편 박진식과 치종관계가 있는 대봉 노동자구에서 살고 있던 수경이라는 여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수경이에게 몇 자 전한다. 석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어제 은양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너만 도적질을 안 하면 돼. 너나 같이 살아라. 이것이 너의 단마디 명창이었다. 난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은미 아버지와 살 것 같으면 너를 서게 하겠니?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기 짝이 없구나. 편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변금숙은 남편이었던 박진식과 치종관계를 맺고 있던 수경이와 동무관계인데 둘은 돈과 남자 문제로 싸움을 자주 하였고 수경이가 변금숙에게 도적질을 했다고 하자 한판 싸우고 나서 내가 은미 아버지와 살 것 같으면 너를 서게 하겠니? 라는 내용의 이 편지를 남긴 것이다. 결국 변금숙은 자기 남편을 물건을 팔듯 제동무에게 넘겨준다고 한 것이다. 편지에서 수경이라고 언급된 여성은 박진식과 함께 인신매매를 하던 중범죄자로서 꼬리를 잡히게 되자 도주한 년이다. 사실은 이렇다. 박연미는 제 애미의 이렇듯 너절하고 추악한 범죄 행적을 알고나 있는가? 박연미의 아버지 박진식은 더 흉악한 범죄자이다. 이미 알려졌지만 그는 국가 중요재산 밀수 밀매죄로 10년의 교화형을 받았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한 자이다. 하지만 박연미 아버지 박진식은 나라 앞에 저지른 엄중한 죄를 씻게는커녕 저지른 범죄 후에 또다시 엄청난 중범죄를 덧지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신매매꾼이다. 우리는 박진식이 병보석으로 나와 자기 형인 박진인의 집에서 얼마간 치료를 받다가 창선이라는 동무의 소개로 자리를 옮겨 살던 해산시 영웅동 시반을 찾았다. 박진식에 의하여 사랑하는 어린 딸들을 하루아침에 유괴당하고 오늘까지도 가슴을 치는 마을 사람들의 피의 절기를 들어보자. 근데 우리 집이 이게 박진식의 집이고 우리 집은 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5월 10월 날 우리 마딸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없어져서 막 안타까워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난 그때가 진짜 저기 갔을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동민의 집 갔다가 오래 하게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나 그 다음에 버럭 의심이 생겼단 말이야. 그날 없어져서 재창 분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작은 아이가 2007년 8월 26일 날 정확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그 다음날 새벽부터 동무들 집에 다녔는데 같이 다니던 아이가 없다란 말입니다. 같이 계속 오던 아가 로진옥이라고 해. 사기전 꼬랑이 42반인가 41반인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야네 집에 야를 갖고 만나니까 야가 그런단 말이야. 야 설아이 어머니 설아니 옆집 삼수에 설아이를 언니인데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얼레설이 얼레 따만 그렇게 해서 설아이가 그 사람 어디 보내줬습니다. 임만한 적에 내가 그래 네 알고 있는 거 말하라 하니까 하루는 이렇게 그 같이 없어진 아이가 일심이란 말입니다. 일심이가 말하는 게 지 일심이란 말이에요. 가가 그러더랍니다. 야 설아이는 옆집이 삼수에 이렇게 하루는 설아이하고 내 집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석 들어오더니 이렇게 야 설아이는 야 아무리 봐도 일대지 뭐 일대랑이란 말인데 이 물체격이 일대라는 걸 말하더니 그러면서 야 너 그 흠집이구나 일대랑이란 말 그래 예 나 여기 흠집에 아때 어떻게 해서 흠집 있습니다 하니까 말하는 게 야 중국 가면 있지 응? 그 흠집을 싹 검치고 니 완전 멋있게 번지는 그런 걸 안면 수술이라 하고 있잖아 멋있게 하는 그런 걸 해준다
너 서라야 같이 안 가게 이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야란 게 안 가겠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있는데 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네 생각 잘해보라. 응? 그래 서라야를 동네에서 가라 이러란 말입니다. 하루는 서라야하고 이시미로 너 임락계 마당에 나오라 이 굴더랍니다. 그래서 야니 임락계 마당에 몇 시까지 나오라까 이 아저씨만에 나오라 굴더랍니다. 그래 이 아저씨만에 나간 게 날이 좀 어둡기 전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기 서 있는데 천상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9시까지 있다가 이씨네 집에 갔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지게 이렇게 3일이다가 야내로 훌 빼는데 그 후지게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게 임락계 마당에 계단 놓고 그 주에 이 주재원들이 내복했는가 이거 다 이렇게 여행하고 박진씨가 료레나단 건 이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는 분소다가 어디가 내통한 게 없구나 하고서 그 다음번에 마음 놓고 뽑았다는 게란 말입니다. 근데 후지게 10월 13일 때 이렇게 박진식이네 그 신동에 살 때 앞집에 있는 여자가 자기 딸이 없어서 막 와서 말하는 게 자기네 딸들도 인물 심사하는 게 이 여기 장마당을 여기서부터 쭉 직선으로 한번 노란 옷 입고 위에 노란 옷 입고 까만 바지 입고 둘이서 왔다 갔다 2번 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인물 심사했다는 겁니다. 이 매대에 서서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 집 아이들. 내가 알고 있는 상태는 그저 우리 아이들 둘이다가 거기다가 저기 저 뭐야 일심이 은저이란 아간에 둘 형제간이 박지식이랑 딸이 나이 둘이 다 같단 말입니다. 박지식은 큰 딸이 17살이고 이 집 아이들 15살 둘 다 하나급이랍니다. 큰 아이들도 하나급끼리 작은 아이들 하나급끼리 근데 그게 야내보고 벌써 2006년도에 왔을 때 중국 가자꾸더랍니다. 영순이도 갔지. 어쨌든 그 공세 엄마 계속 댕겼단 말이야. 공세 엄마가 다니는 게 거기 광시하고 그런 전형에. 어쨌든 여기 내좀 마당에 있을 때 그 이민이 왔으니 어디 가는 건데 이 아파트 팔지 근데 올라간다는 그거야 말. 이연이 부야라 그 여자를 본 사람이 많았단 말인데. 그니 둘이 결탁해서 계속 좀 묻는 게구나. 박정덕이 임니를 다 그거라 보냈단 말이야. 그저 막 맷돌에 그저 기기다 막 갈아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막 쓰연치 않겠습니다. 그래도 막 그거 뺏기 그속 타던 생각하면 그저 보기 마음 그저 저 말입니다. 무슨 나 잡아가겠으면 잡아가고 그저 칼 쥐고 그저 막 찍기 시킵니다. 이 사람 보기 마음은. 뭐 자다가도 보기 자다가도 정신병자 전부 장으로 하려고 밑에서리 엄마 자기들 자다가 한강에서리 그렇게 하고 미쳐서리 막 우리 야 정신 도는가 했습니다. 그래 옆에서도 막 그저 막 어찌게 하냐 저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뒤로 내 여기 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로 있다가 아들 올까봐. 예? 내 집에 그건 어디서 그냥 잤습니다. 내이 집부터 날까지 불을 못 쓰겠습니다. 왜 그런가? 아이들이 밭은 꼭대기 올려보고 우리 집이 불이 켜 엄마 있구나 하는 거 보고 올라올 것 같아서 불을 못 쓰겠습니다. 그 생각하면 그야 정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묻는다. 우리 앞에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거니 박연미 가족과 같은 이런 범죄자들을 심판할 대신 감싸안고 돌아가며 우리 공화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불순한 목적 실현의 사원꾼으로 써먹는 너희들이야말로 범죄의 왕초가 아닌가. 박연미는 자기도 거간꾼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박연미 아버지 박진식은 종교의 탈을 쓰고 인신매매 활동을 하는 남조선 범죄 조직의 조종을 받는 거간꾼 두목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모두 팔아넘겼지만 자기 딸들만은 그자들의 비호 밑에 풍청대며 살게 했다. 박연미가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탈북 후 심양에 잘 사는 사람의 집에서 돈도 많이 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신매매 주모자와 박진식을 연결시켜준 곳은 한정덕과 전영애이다. 이 자들은 2008년 2월 25일 공화국의 형법에 의해 이미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다음으로 박연미의 외삼촌인 변금숙의 둘째 오빠 변정식도 범죄자이다. 변정식, 풍남광산 노동자, 17차에 걸쳐 국가 및 개인재산 절도와 2명을 구타한 행위로 노동교화소에 입소하였다가 출소. 그 후 거원 토지건설사업소 노동자로 일하던 기간에 또다시 단독 또는 공모하여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을 훔친 범죄로 형법 56조 2항과 155조 2항으로 1992년 7월 1일부터 또다시 노동교화형 4년. 박연미의 큰아버지 박동일도 범죄자이다. 박동일,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영어교원을 하던 중 제자 강간살인 사건으로 교화형 20년, 1980년 7월부터 교화소 생활을 하다가 1992년 2월에 대사석방. 이렇게 박연미 일가 족속 중 친현 외현에는 범죄자들이 많다. 박연미는 이러한 엄을 통해서 자라난 정신적 기형아, 변태적 육체불능아인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기를 그만둔 박연미 족속이 참된 인간들만이 사는 건전한 우리 사회에서 배겨낼 수 없게 되자 악취가 풍기는 자본주의 서식장으로 밀려간 것은 달리 될 수 없는 사필 규정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단 1%의 양심을 믿고 관대하게 대사속방도 시키고 있으며 그 누가 제 고향을 버리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그 가족 친척들을 문제시하지 않고 이전처럼 대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여자가 벌써 이혼하기 전에 이 여자는 이 남편에 대한 정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생할 수가 없고 여기 떠날 때 당시도 싸움에서 우리가 말리러 가보니까 어데 뜯겨서 애미 딸부터 해변에서 그게 야 같은 건 여기 우리 사회주의자에서 살 때부터 이 머리 상태가 변질됐고 돈밖에 모르고 그걸 김혜아 어디서 계승받았는가? 부모들한테서 계승받았다만 한다. 우리 제도에서는 이거 사람 새끼를 하면 우리 형제 자체도 사람 새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기 싶은 말은 뭔가 행복과 복속 위해서 사는 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나 기집니다. 그것만 이거 인간 아니다. 너는 그게 강문 못써요도 말이야. 욕정되지 말아야지. 욕정은 되지 말아야지. 응? 현실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초종 세력들은 정신불구자 박연미를 또다시 내세워 꿰진 북통을 계속 두드려대고 있다. 인권 모략군들은 세계 언론과 진실을 농락하였다가 문매를 맞고 있는 신동엽이처럼 박연미의 증언도 거짓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품들여 각본을 짜고 연출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극이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검은 것도 시다고 무작정 우겨대며 단말마적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무슨 지성의 산실이라고 자초하는 미국의 펭귄 제너럴 피그트리에서 박연미의 수기집을 곧 출판한다고 한다. 펭귄 출판사는 진실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죄버리고 모략꾼들에게 홀리워 거짓말 책을 출판하게 된다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독자들의 버림을 받아 스스로 폐가 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호위는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은 미국과 그 초종 세력들이 존엄 높은 주권국가의 제도 전복을 위해 악랄하게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 노름에 추호도 농락당하지 말아야 하며 인권의 호를 쓴 모략군들의 정체를 똑똑히 가려보고 그들이 거짓과 음모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은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무엄하게 헐뜯는 인권모략 광대국에 매달릴수록 계속되는 우리의 진상 폭로와 초강력 대응으로 더 큰 국제적 수치와 처참한 파멸밖에 자리질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